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최근 사실 며칠간 제가 좀 적중률이 많이 저조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판폴락도 뭐 많이 나오고 아무튼 좀 며칠 또 영상 못 올린 점 굉장히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안티팬이 많은지. 자,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랑 주니치. 자, 일단 이 경기는 리턴입니다. 자, 지난 경기 그 중배당 있잖아요, 형님. 중배당. 자, 지난 경기 오늘 주니치 선발인 와쿠이 히데아키가 1이닝을 채 못 버텼습니다. 0.2이닝 8피안타 9실점을 하면서 탈탈탈 털렸다. 근데 이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피칭이 좋습니다. 무실점, 2실점. 딱 요코하마와의 한 경기에서만 9실점을 했고 나머지는 다 2실점 밑으로 틀어막고 있는 와쿠이 히데아키다. 이 와쿠이 히데아키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상대로 상성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선발로 나왔던 최근 7경기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2승 6패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방어율이 6.10. 홈에서도 9.4. 원정에서는 1.98. 원정에서는 조금 그래도 데이터가 좀 준수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요코하마는 누가 나옵니까? 오늘 오스틴, 요코하마의 무서운 용병 타자죠. 오늘 오스틴이 1군에 등록이 됐고 오늘 뭐 출전은 합니다. 다만 뭐 대타로 나올지 선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1군에 등록이 됐다. 오스틴이. 그러면서 뭐 스즈코가 지금 메이저리그 유턴에서 복귀한 시점이기도 하고 뭐 사누, 마키, 미야자키, 그 다음에 오스틴, 뭐 스즈코까지 해서 뭐 요코하마는 이제 완전체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방망이가 만들어진다. 다만 요코하마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센트럴리그, 퍼시픽리그 합쳐가지고 팀 방어율이 꼴찌입니다. 3.44. 실점도 142실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요코하마의 마운드가 가장 불안정하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요코하마가 팀적으로 3연패 중인데 오늘 아즈마까즈키가 등판을 합니다. 요코하마의 지금 현 시점에서 1선발이고 이 친구가 승리를 하지 못하면 요코하마는 뭐 연패를 갈 수밖에 없고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아즈마까즈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니치 상대로 최근 10경기 7승 2패 방어율이 뭐 무려 1.59. 못 던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실점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그냥 거의 뭐 언벨리버블한 뭐 퍼펙트한 지금 피칭을 해주고 있는 이 아즈마까즈키고, 홈에서도 지금 주니치 상대로 8경기를 등판을 해서 6승 1패, 8경기 6승 1패 방어율이 1.5. 홈에서의 최고 실점은 3실점이다. 뭐 긍정의 요소는 요코하마 쪽에 있습니다. 오스틴이 복귀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팀 내 4번 타자인 나카타 쇼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니치 타선은 조금 더 헐거워지게, 호소카 빼고는 주니치도 좀 장타를 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모든 것들을 좀 조랑적으로 봤을 때는 요코하마가 조금 더 보다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한신과 야쿠르트. 자, 아오야기가 등판을 합니다. 아오야기. 지난번 그 요코하마 원정 2군에서 이제 등록이 됐던 그 복귀전에서 무려 볼질을 어마무시하게 했죠. 5이닝 동안 4개의 볼질을 하면서 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위기. 근데 물론 그날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잡아주다 보니까 아오야기가 좀 부침을 겪었던 경기이기도 했던 경기고, 일단은 뭐 요시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쿠르트의 불펜에서 지금 신인 그 친구 하나 있죠. 미친놈. 그 친구 폼이 좋아요. 지금 최근 뭐 요코하마 요미우리 상대로 2경기 12이닝 2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했고, 피안타율도 그렇게 썩 높은 편도 아니고, 일단은 한신 상대로는 지금 통산 7경기를 등판을 해가지고 방어율이 3.53인데 고시엔 원정에서는 2경기 등판해서 11이닝 1실점의 안정적인 고시엔 원정의 피칭 영역을 가지고 있다. 자, 일단은 오늘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야마다가 복귀를 합니다. 야마다 이제 시오미까지 복귀를 하면 야쿠르트도 이제 완전체 빠따를 가지게 되는 시점인데, 오늘 야마다가 지금 복귀를 했다. 오늘 뭐 주전으로 나올지 뭐 대타이온으로 나올지는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아오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야쿠르트 상대로 지금 10경기 기준으로 방어율이 굉장히 높고요.
홈에서도 높고 실점의 우려도가 굉장히 높다. 지금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또가 2군의 말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신도 좀 빠따 라인업에서는 조금 가벼운 라인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가 오늘 요시무라, 내일 야후레,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일요일 경기에서는 이시카 아마사노리 할아버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또 야마다가 복귀도 하지만 야쿠르트의 핵심 마무리 좌완, 유일한 좌완 불펜 마무리 다구치도 오늘 복귀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야쿠르트는 주축의 타자 1명, 그리고 야쿠르트의 마무리 왼손 투수 다구치까지 또까지 복귀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야쿠르트 프렌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바는 오버. 자, 히로시마 요미우리. 자, 오늘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가노, 지금 최근에 피칭이 굉장히 좋은 스가노가 말소가 됐다. 자, 토고가 오늘 경기 좀 중요한 중추톱 역할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일단 오세라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승리가 없었는데, 마지막 승리가 8월 30일이 개인 커리어 작년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근데 지난 한신과의 고시엔 원정 경기에서 7이닝 4피안타 약 9, 10, 11, 12, 1, 2, 3, 4, 5 10개월 만에 승리가 나왔다. 근데 마수거리 승리가 10개월 만에 나왔고 뭐 휴식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승리운이 없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요미우리 상대로는 좀 강한 면모를 좀 가지고 있다. 요미우리 상대로 최근 10경기 선발에서 5승 1패, 홈에서는 10경기 기준으로 7승 1패. 오늘 선발에서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걸리는 거는 히로시마의 빠따입니다. 빠따. 뭐 물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4번에 오카모토만이 지금 장타 런을 쳐주고 있고 뭐 그 앞선에 나오는 뭐 마루라든지 사카모토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지금 빠따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경기를 마친 시점에서 8번의 완봉패, 그리고 3번의 0대0 무승부, 토탈 34경기 중에 11경기가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 3분의 1이 히로시마는 무득점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2구단, 일본 야구 12개 구단 통틀어서 89득점으로 가장 낮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게 히로시마의 방망이다. 이렇게 좀 보면은 이 경기는 뭐 언더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자, 토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미 자체가 히로 원정에서 좀 쉽진 않고요. 그리고 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4경기에서는 7이닝, 4경기 중에 3경기는 7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고 피안타율이 좀 낮다. 근데 지금 히로시마 상대로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승리 투수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냥 언더 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굳이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요미우리. 근데 이 경기는 히로시마가 프렌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 반반인 것 같습니다. 요미 승에 뭐 야쿠 히로 프렌? 이렇게 좀 보는 경기라고 생각을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바롯데 니오넴. 자, 일단은 사사키가 등판을 하는데요. 사사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니오넴 상대로 이 니오넴 원정 에스콘필드 원정 가서 개인 커리어 최악의 피칭을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볼넷 5개, 그 다음에 뭐 51점 최악의 피칭을 했다. 근데 사사키가 지금 이 치바롯데가 니오넴 상대로 지금 7연패 중이거든요. 팀 7연패. 그리고 올 시즌 지금 니오넴 상대로 이번 시즌 1승 8패로 치바롯데가 니오넴 상대로 굉장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근데 사사키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사사키는 같은 팀에게 연패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커리어상. 그리고 같은 시즌에 같은 팀에게 2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게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니오넴은 오늘 뭐 선발 까네무라가 불펜이에요. 지금 1승 1패 6홀드 방어율 1.47인데 오늘 투구수를 100개를 제한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5연승 중인 니오넴의 팀이다. 굉장히 뭐 니오넴 끈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작년에는 치바롯데 상대로 니오넴이 11승 14패로 조금 약간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은 지금 벌써 8승 1패로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키 홈 경기라면 홈 사사키는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홈 사사키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경기고요. 자, 소뱅은 이거는 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이브가 소뱅 상대로 소뱅 원정에서 올 시즌 승리가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소뱅 쪽 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뭐 3경기 다 끝내기 안타로 소뱅이 다 수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뭐 어브레이유 세이브 마무리를 야나게타가 3런을 치면서 세이브 프렌의 언더를 다 부러뜨렸던 뭐 엄청난 힘의 차이가 났던 경기였고 그 다음에
소뱅은 뭐 소뱅 봅니다. 그 다음에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뱅 승과 마엔을 두 장을 다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릭스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릭스가 팀 3연패 중이고, 오릭스가 지금 4경기 연속으로 1득점을 이하를 찍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오릭스가 1득점 이하를 찍으면은 무려 몇 년 만이더라? 13년 만에 오릭스가 최악의, 오늘은 형님들이 종이 말고 표로 달라고 해서 그냥 표로 보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지금 오릭스가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지금 뭐 빠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오릭스가 오늘 좀 고무적인 건 팀 내 마무리 히라노가 1군에 등록이 됐다. 그리고 오릭스가 지금 모리가 4번 타자 치고 있는 모리가 지금 개막하고 136타석에서 홈런이 없습니다. 모리가. 지금 모리가 5월달 9경기에서 타율이 3할 7푼으로 굉장히 좋은 점을 봤을 땐 조만간 오릭스 모리가 홈런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일단 오릭스도 미야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좌투수 미야기가 지금 2군에 말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오릭스도 지금 오늘 타지마가 3연패를 끊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 라쿠텐 상대로 타지마가 통산 12승 5패라는 점, 물론 전 경기 비가 내리는 라쿠텐 원정에서는 패전 투수를 먹었긴 했지만 저희도 이때 뭐 오릭스 라쿠텐 역배를 갔었죠. 오늘은 그래도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이 경기는 사실 어려운 매치업인데, 일단 라쿠텐 하야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연승으로 폼은 좋지만 오릭스 상대로 좋지 못하고, 일단 오릭스전에 올 시즌 첫 만남이라는 점,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오릭스가 약간은 그래도 타지마의 어떤 라쿠텐 상대의 강한 상성을 가지고 있는 오릭스가 약간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본 야구는 이렇게 끝마치고, 자, 국내 야구는 짧게 갈게요. 짧게. 국내 야구는 지금 원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이랑 롯데인데, 제가 어제도 뭐 두산 프렌을 봤었고, 삼성 역배 프렌, 두산 역배, 어제 제가 LG 트윈스를 틀렸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롯데는 전준우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못 나왔는데, 일단 롯데가 어제 KT를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박세웅이 위기관리가 초반에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그걸 이 점을 잘 지켰던 부분은 있지만, 최근에 두산의 방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은 우투수보다는 좌투수 상대로 좀 타격이 좀 올라오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윌커슨이 두산 상대로 원정 2경기, 잠실 원정 2경기에서 2승이 있더라고요. 딱 2경기. 이 경기는 두산 2.5 프렌. 그 다음에 두산 역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바. 근데 오바를 가기에는 롯데가 타선이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삼성은 한화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 뭐 황준서랑 오늘 이승현이 경기인데, 이승현이 지금 홈에서 실점이 굉장히 지금 피칭이 좋은데, 이 경기는 하나라서 못 가겠어. 그냥 삼성 승을 보도록 하는 거고요. NC랑 기아 김건국이랑 김시훈의 등판인데, 사실 이 경기도 NC가 하나 상대로 수입을 했지만, 어제 경기도 사실 산체스가 초반부터 계속 쳐맞아 나갔었고, 연속 3안타를 쳐맞으면서 무사 만루해서 투교가 됐죠. 1점 주고 투교 됐죠. 그럼 윤대경으로 바뀌었는데, 어제 좀 하나 언더가 주력이었는데, 그러니까 NC가 오늘 김건국 상대로 쳐내면은 뭐 승리를 하다 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지금 기아 입장에서도 나성범이가 폼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성범이가 어제 고의사구를 얻을 정도로 그냥 고의사구를 보내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나성범이 타격이 올라오고 있는 전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걸 봤을 땐 일단 오바를 좀 보는데, 승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한테 역배주면 저는 기아 본다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바. 그다음에 NC 기아 했고, 삼성 했고, KT LG인데, 어제 LG가 1점 차로 겁나 아주 많은 찬스를 밥상을 엎으면서 키움한테, 그리고 NC가 초반부터 실점을 많이 하면서 6대5로 그냥 경기를 내줬는데,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원상현이가 최근 2경기에서 22피안타를 맞고 있습니다. 11피안타. 그리고 임창규는 최근 2경기 좀 안정감은 찾은 모습인 듯 하지만, 임창규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상현, LG 빠따가 지금 박동원이가 2군 말소돼 있긴 하지만, 어제 불펜도 힘이 있더라고요, LG가. 여기 봤을 때는 그냥 LG 승 본다. 단순하게 LG 승. 그리고 키움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앤더슨이가 투구수 제한이 걸릴 거예요. 한 6, 70개? 한 4이닝, 5이닝 쪽으로만 던지고 내려갈 건데, 나는 뭐 지금 키움의 선발 오늘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도 기복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좀 갖고 있고, 홈 경기라는 점을 봤을 때는 키움이 지금 홈에서 12연패 중인 게 좀 오게 튀긴 하지만, 그리고 키움 프렌의 언더 쪽으로 저는 좀 접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형님도 항상 건승하시고요. 오늘 올킬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형님 항상 건승하십시오.